자, 이제 소유상 소방학교용 유형별 300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꼭 오리엔테이션 꼭 보셔야 되고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름은 소유삼이라고 잡아두고 300제라고 이렇게 뒀는데 300문제는 아니고 한 400,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문제는 우리가 기출이나 기본 때 강조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강의 때 강조했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분이 좀 들어있다라고 보여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 이렇게 보니까 사서 풀어본 친구들이 기출보다 좀 더 어렵다. 이게 또 보통 평인 것 같아.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평인 것 같아. 문제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항상 똑같은 것 같아. 기본적으로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기출보다는 분명히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처음에 생소한 게 계속 보면 그게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문제를 풀어갖고 몇 개를 맞췄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조금 하고 계셔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커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 한번 가지고 가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 사항 어디쯤 왔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학개론 같은 경우 기초 이론도 했죠, 그죠? 그다음에 기본 이론 기본적으로는 실강은 2번 정도 했고 인강은 이제 1번 정도 촬영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번 봤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라 그래도 기본 강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심화 강의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9월 중순인가 그때부터 11월까지가 저희가 중순까지가 자 심화 이론, 기본 이론 플러스 뭐라고 기출 문제를 작년하고 다르게 이제 같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좀 작년도보다는 커리큘럼이 조금 더 빨라진 거죠. 빨라졌는데 뭐 학생들이 나빠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 보셔야 될 것 같고 심화 이론도 한 번 보셔가지고 내 건 아닐 것 같아. 여러 번 기본적으로 조금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끝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소유삼이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약간 12월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표는 6주 차를 목표로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6주 강의를 해서 이 소유삼 문제를 다 푸는 걸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기본 이론 때 다뤘던 것들, 기출에 다뤘던 것 플러스 심화 이론에서 좀 다뤘던 내용들이 같이 섞여져 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소유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신모의고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신모의고사는 세 가지 형태로 지나가죠, 그죠? 순한 맛, 그 다음에 보통 맛, 그 다음에 매운맛,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들어가는데 조금 오해하지 말고, 이게 커릭을 조금씩 최대한 조금 기본적으로 빠르게 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소유산 문제풀이가 진행되는 과정에 한 12월 중순 혹은 12월 한 20일 전후로 해서 모의고사는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는 12월 초에 이미 나와 있을 건데 일단 강의는 아마 촬영은 한 12월 15일 이후 전후 20일 전후에서 일단 순환만 모의고사부터 좀 촬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인강에서 뭐가 혼돈이 생길 수 있냐면 소유삼이 진행하고 있는데 모의고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럼 뭐 같이 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커리를 좀 최대한 조금 빨리 당기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제시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수요들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조금 출간이 조금 빨라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커리 상태로는 원래 강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산 문제 다 풀어보고 강의 다 확인하시고 나중에 올라와 있는 그 순환맛부터 그때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거. 일단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약간 6주차 잡았는데 약간 변동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다. 일단 6주차면 지금으로부터 6주차면 1월 첫째 주까지 아마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끝장해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때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라고 얘기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뭐 법이 바뀐 부분들은 마지막에 법령 특강 기본적으로 할 것 같고, 더 리더 특강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의고사가 다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나면 한 12월 중순, 이것도 12월 중순에 학계로는 촬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부 후보생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12월 중순도에 정리를 좀 할 것 같고, 법이 바뀐 부분들은 뭐 엄청 많이 바뀌지 않으면 한 2월 정도에 특강을 간단하게 한두 강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계산 문제 특강은 원래 촬영한 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더 새롭게 촬영할지 안 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좀 커리를 조금씩 다 당기면서 해야 될 게 조금 많아가지고 시간이 엄청 많지 않으면 그냥 별도로 촬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지점 11월 말에서 12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소유산 문제 풀이를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요쯤 와 있는데, 그래서 일단 또 인강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수업을 언제 하냐고 이렇게 엄청 많이 물어봐 가지고,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촬영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수업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기본적으로 한 오후 2시부터 출발해서 6시까지 촬영을 하는데, 6시가 조금 넘을 수도 있고 2시가 조금 더 지나서 촬영이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강의 수는 한 3강 정도 올라오신다라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이렇게 6주 동안 월수를 다 진행하진 않고, 제가 봤을 땐 3주차 혹은 4주차까지만 수요일 날 개론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월요일만 개론 수업을 진행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 위험물 파트나 소방 시설론이 끝날 때까지는 월수를 조금 같이 가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월요일만 개론 충분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들고, 그 남은 시간은 아마 복규를 계속 주 1회차 하다가 복규를 주 2회로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그때 이제 신모의고사를 그냥 촬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단 변동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월요일 날 촬영되면 빠르면 월요일 날 저녁에 올라올 거고, 늦으면 화요일 날 아침에 올라올 거니까 언제 올라오냐고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죠?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문제풀이 할 때 뭐 실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이론 강의 할 때 절반 정도로 보통 지금 문제풀이 강의에 보통 참여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론 강의 들을 때는 모르는 걸 자기가 듣기 위해서 그냥 보통 수업을 조금 참여를 들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풀이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교재 아래에 다 해설지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강의로 꼭 확인해야 되냐라는 그런 의무심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리고 굳이 시간 대비 효율상 굳이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케이스 바 케이스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강조하거나 필수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이 강의를 기본적으로 내가 듣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으면 이 강의는 이렇게 듣고 공부를 하셔야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다. 이걸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 이건 문제를 풀어주는 강의인데, 문제를 풀어주는 걸 듣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서 이 강의를 들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강의를 기본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자기가 다 풀어보고 채점을 한 상태에서 이 강의를 보셔야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해설지를 읽어주는 그 이상과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아.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근데 미리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무슨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풀어본다는 거 내용 정지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풀기 위해서 단원별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원별로 보통 문제가 나갈 거기 때문에 그 기본서를 미리 내용 정리가 한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꼭 하고 오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기본서 내용 한번 훑고, 그 기본서 내용이 흐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을 하고 틀린 거 확인하고 해설지 보고 요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셔야 효과가 있다라고 보실 겁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다고. 아니 내가 문제도 내가 다 풀어보고 해설지도 봤는데 누가 그럼 굳이 이 강의를 들을 필요 있어? 그래서 얘기했잖아. 이게 선택일 수도 있고 필수일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이게 문제집이라는 게 항상 얘기했죠. 문제집이라는 게 내가 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게 기출편이 아니라 예상편은 더 그런 것 같아. 이게 어떤 내가 출제한 의도가 있어. 이게 중요하든 문제가 좋든 나쁘든 이 문제를 만들 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기본적으로 만든 문제가 있거든.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약간 흘려버리는 지문도 있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문도 있거든. 근데 그게 해설지에 다도가 있을 수 없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를 강의를 확인하는 건 출제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이 출제 의도를 확인하다 보면 해설지에서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을 한두 개 더 찾을 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해설지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한두 개, 엄청 많지도 않아. 아마 3강 들었는데 1개 아니면 2개 정도 얻으면 여러분이 많이 얻은 거라고 봐. 그래서 근데 그 한두 개가 되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혼자 이 책을 10번 봐도 찾을 수 없는 걸 이 강의 3시간 만에 한두 개 찾았다면 또한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기출 해설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출제 의도라든가 관련된 내용을 어디까지 정리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이 강의를 보신다라고 판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뭐냐면 이 수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강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뭔가 내한테 아까 말했잖아요. 그 한두 개의 어떤 출제 경향이라든가 어떤 의도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업은 같이 나랑 호흡하면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작업들이야. 그래서 자기가 자꾸 말로 내뱉어보고 이건 이거지 다 알고 있다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꾸 설명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이라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을 조금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멍하게 보면 안 되겠죠. 내가 아는 걸 말로 뱉어보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4번에서 또 이 강의에서 제가 목표로 두고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11월에서 지금 12월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11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시기고 11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시기고, 그러면 남은 1월이라든가 2월이라든가 3월,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하게 시험 일정은 안 정해져 있지만 일단 3월에 시험을 본다라고, 언제 볼지 모르지만 본다라고 쳤을 때 1월, 1월 극단적으로 보면 치수가 정말 나쁘면 한 3월 초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우리가 관례대로 보면 3월 말에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약간 3월 초는 결정난 건 없습니다. 공식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누가 당겨졌기 때문에, 국가적이 당겨졌기 때문에 우리도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럼 나는 언제 시험을 치더라도 시험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극단적으로 보면 한 2개월 남고, 넉넉 잡으면 시험 끝나면 한 3개월, 2개월 반 정도 시기적으로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기 때는 거의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답니다.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거의 답니다. 왜냐면 1월부터 이런 걸 모든 학원의 거의 대부분은 다 모의고사가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뭔가 문제를 푸는 시기고 뭔가 확인하는 작업들이 내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기적으로 보면 내용 정리는 무조건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늦게 이 강의를 시작하거나 수험을 준비했어. 그러면 사실 1, 2월 달에 남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바라보면 멘탈에 굉장히 많이 흔들려. 이때는 차라리 산에 들어가는 게 나아. 남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왜냐면 나는 내 혼자 내용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난 아직도 내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막 이상한 얘기하고 문제 풀고 90점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지거든. 그러면 자기 같은 경우에는 귀 닫고 기본적으로 사회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야 그때 점수가 기본적으로 올라오거든. 내가 막 11월에 시작했는데, 특히 경차가 지금 많은 것 같아. 11월에 시작했는데 난 막 기본강 열심히 듣고 있는데 조금 있다 다른 사람들 문제 모의고사 쓰는데 막 90점씩 빵빵 터져. 그러면 엄청 흔들리거든. 그때 문 닫고 기본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채 기준이나 조금 일찍, 경차가 일찍 출발한 친구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상 이 커리를 그대로 준수하게 따라왔다면 11, 12월 달에 내용 정리가 기본적으로 다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가 다 끝이 나야 1월 달부터 가서 내가 자꾸 계속 해독한, 지금부터는 계속 반복 해독인 거야. 문제 풀고 해독하고 틀린 거 먼저 확인하고 기본서 가서 확인하는 거야.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 그럼 얘기했죠. 그냥 뭐 꼭 내 문제집 말고도 다른 문제집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다른 문제집 하나 더 풀어줬고, 내가 여유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기본서 확인하고 여기 쭉쭉쭉 따라와서도 기본적으로 된다고.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는 더 한 것 같아. 모의고사는 문제 수도 많지도 않고 이거보다 더 작고 더 빨리 끝날 거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엄청 많아. 생각보다 엄청 많아. 그래서 11, 12 때 뭘 꼭 하는 게 중요하냐면, 내용 정리가 끝나는데 완벽하게 안 끝나도 돼. 근데 일단 끝나야 돼. 내가 최소한 뭘 외워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암기가 한 70% 정도는 되고, 내가 이 내용이 어디쯤 있고 뭘 암기해야 되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 끝나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여러분들이 뭐 게시판에 물어보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외부 문제를 풀어봐가지고, 외부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외부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 여기서부터 티가 확 납니다. 티가 확 나.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과 안 한 친구들의 차이가 나.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학원의 모의고사를 봤어. A라는 학원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가르쳐준 게 21문제 나오고 내가 안 가르쳐준 게 4문제가 나온 거야. 4문제가 나왔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쳐볼게. 뭐 최근에도 있었으니까 한 4문제 정도 나온 거야.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한 84점에서, 또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막 구라쳐가지고 어떻게 88점까지 간단 말이지. 근데 뭔가 내용 정리가 다 안 된 친구들은 거의 70점대 아니면 60점대까지 떨어진다고. 왜? 원래 모르는 거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쳐 준 것도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60점대나 70점대 점수가 떨어지면 그 다음 주에 또 모의고사를 또 봐. 모의고사 커리라는 게 계속 모의고사를 볼 거 아니야. 그럼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본다고 점수가 오를까? 한 1주 만에 갑자기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계속 자존감이 떨어져. 계속 자존감이 떨어져서 끝내 사람을 피하게 된다고. 그냥 자기 점수 안 보게 되고 모의고사 치러 안 오게 되고 그냥 내가 풀어보지, 인강으로 확인하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사람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근데 뭐 혼자 공부해서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원래 내가 학원에 다녔던 애인데 점수가 안 나와서 위축돼가지고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뭔가 숨었다라는 건 자기 자신 이미 쫄한 거야. 위축된 거야. 그게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기가 기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 잘할 필요는 없는데, 아까 했죠. 내가 하던 루틴대로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시기거든.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엄청 많이 흔들리면 60점대까지 나오면 모의고사 강의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문제풀이 듣는 친구들의 또 절반이 아마 모의고사 때 실강 기준으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모의고사 치는데 내가 어떤 애는 막 100점, 90몇 점 나오는데 내가 계속 5, 60점씩 깔아주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끼거든, 기본적으로.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해설지도 있고 문제지도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사서 풀어보겠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왜 내가 굳이 내 성적을 남에게 공개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사람이 움츠러들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자신감의 승부구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남들 따라갈 때 따라가기 위해서 11, 12월 달에 내용 정리가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돼야 된다는 거. 오케이, 너무 길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하셔야 될 게, 이 신모의고사가 신모의고사 이 끝나면 신모의고사 진행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유3이 진행되는 과정에 신모의고사가 그 다음에 준비가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누적해서 복습하는 습관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연소론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럼 연소론을 하고 나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폭발론이랑 화제론을 하겠지. 처음에는 연소론 하고, 그지? 연소론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들 뭐 했겠어요? 기본적으로 연소론 부분 기본서 읽고 문제집 풀었겠죠. 문제집 풀고 그 다음 주에 가면 폭발론이나 화제론을 할 거야. 그러면 다시 연소론부터 어디까지? 화제론까지 다시 복습을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 이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의 농사를 이때까지 주간 열심히 따라왔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쓸어 담는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끝까지 해서 6주차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방법이 다른데 얘기는 한번 했었죠.
굳이 연소하고 폭발 지금 보고 날 때 이 연소론을 또 기본수로 봐도 되고, 기본수로 보기 힘들면 이 앞에 있는 복습을 기출 문제로 대신하고 이 부분만 기본수로 확인하셔도 되고, 혹은 빈칸 OX로 연소론을 대타하고 다시 폭발 화제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소화로 넘어갈 때 이때 뭐 기출 보고 다시 기본수 보고 기본수 볼지.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형태로든 내용 정리가 한 번쯤 끝까지 되셔야 된다고. 그래서 딱 끝났을 때 어떤 정도 나와야 되냐면, 내가 봤을 때 학개론 같은 경우에 마음 먹고 공부했을 때 한 2, 3일 안에 내용이 끝나질 때까지. 자, 그 다음에 법규 같은 경우에도 한 2, 3일 안에 내용 정리가 한 바퀴 안에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는 준비가 되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뭘 봐야 될 건지 뭔지 다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법규 같은 경우 딱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개론도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 기출문제 풀고 소유산 문제 풀면 일단 내 책이고 내가 어떤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책을 딱 펼치면 이게 어떤 형태로 문제를 내가 출제했다라는 게 눈에 딱 보입니다. 딱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책이 조금 더 기본수가 입체화될 때까지 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누적 복습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누적 복습이 충분히 되어야 1, 2월 달에 진행되는 모의고사 때 크게 무리 없이 안착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 힘들다라고 꼭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객관식에서 그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꼭 정리를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누적 복습에 꼭 도움이 좀 되라고 뭘 할 거냐면 징금다리 모의고사라는 걸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한수준 교수님은 더 많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주말 내내 문제를 만들고 있었는데, 만드는 문제 수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또 지금 신모의고사를 지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학도 있고 복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월간 모의고사 문제도 만들어야 되고, 만들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문제 내는 속도로 봤을 때 이걸 3회, 원래 한수준 교수님 6주 차니까 주 2회씩 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다 문제를 못 만들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뭐 법규 같은 경우는 또 경체 같은 게 40문제를 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만 만들다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다 못 해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법규 말한 그대로 징금다리 모의고사는 2회만 하겠습니다. 2회만. 인강도 똑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2회만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징금다리 모의고사는 점수가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이거 별로 의미 없어. 여기서 가장 징금다리 모의고사를 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누적해서 복습을 지금 하고 있냐를 확인하는 기준점인 거야. 그래서 6주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절반이겠죠. 3주차가 완료가 되면 시험은 몇 주차? 4주차 때 학하고 복규하고 아마 한수홍 교수님도 참여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행정법까지 해가지고 4주차 때 이제 판범위 모의고사다. 절반 정도, 그때까지 3주차까지 나갔던 시험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좀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를 잘 받았다 못 받았다 1도 의미 없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되어 있으면 점수는 잘 받을 거냐면, 기본소가 시험 범위까지 나간까지 회독이 된 상태에서 그 회독이라고 하면 한 2, 3일 안에 그 내용이 다 회독이 된 상태에서 만났다면 무조건 점수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겠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운영의 묘를 한번 해봐야 돼. 공채 같은 경우 세 과목일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모의고사는 한 날 볼 겁니다. 한 달. 실강 기준으로는 그냥 따로 모아갖고 한 날 이렇게 볼 건데, 주말이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날 볼 때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게, 그러면 하루 만에 학도 보고 복규도 보고 행정법도 볼 거 아니야. 맞잖아. 학도 보고 행정법도 보고 복규도 볼 거 아니야. 그럼 기본적으로 그 범위를 아침에 와서 다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시험 치기 날에. 그러면 다시 그 반범위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에는, 만약에 토요일 날 시험을 본다면 금요일 날은 내가 뭘 봐야 되고, 목요일 날은 뭘 봐야 되고, 수요일 날은 뭘 봐야 될 건지, 그리고 시험장 아침에 와서 난 뭘 봐야 될 건지, 이걸 봤죠. 이게 점수가 아무리 잘 나왔는데 내가 뭐 정한이 같은 애들 책 안 봐도 점수 잘 나올 거라고 봐, 기본적으로.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여기서 행하는 이유는 기본서를 배운 데까지 내가 보고 시험을 칠 수 있는 운영의 능력을 내가 가졌냐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게 4주차 때 볼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6주차가 다 끝나고 아마 주차로 따지면 7주차가 되면 다시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연소론부터 재난론까지에 해당하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똑같이 25문제의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게 원래 실강만 하려다가 인간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말의 출제 의도가 중요하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누적 복습이 꼭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아무런 효과가 기본적으로 없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본수를 여러 차례 보고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핑크안역서 여러 번 채워보면서 내용 정리가 충분히 완벽하게 여러분들 막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다 못 외울 수도 있어. 그냥 70% 이상만 가져가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1, 2월 달에 또 채워 나가도 되니까 일단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이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내용만 파고 있는 거야. 뭐 아까도 뭐 아침에 보니까 뭐야 정기훈 폭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계속 정기훈 폭발에 멈춰 있으면 어떡하겠어. 그건 자기가 체크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서 주어진 시간 안에 어디까지 재난론까지 끝까지 도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조금 작업을 꼭 한번 해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OT가 너무 길어졌는데 OT가 아니라 잔소리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 이제 외부 모의고사가 자꾸 들어오면서 많이 흔들림이 많은 것 같아. 네가 말한 거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꼭 한번 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